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 이제 선거가 11일 남았네요. 네네. 11일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종반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바짝 추격하는 네.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 네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아직도 꽤 차이가 나는 네.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는 등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국장님, 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한 것 아닌가, 네. 이런 느낌을 줘요. 네. 앞서도 얘기한 대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 거의 오차 범위 내까지 좁혀진 여론조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상당한 이 격차를 보이는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네. 그런 여론조사까지도 네. 이재명 후보는 좀 하락세고, 네네네. 김문수 후보는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네. 그런 추세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9일에 에브리 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46.0, 김문수 41.6, 그리고 이준석 8.5로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간의 차이가 4.4%까지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19, 20일 조사한 그 결과는 그보다도 더 줄은 거죠. 그렇죠. 지금 데일리안이 의뢰해서 여론조사 공정이 정기적으로 지금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9, 20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45.1, 그 다음에 김문수가 41.9로 빼보면 3.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차 범위 내 이거는 근접 정도가 아니고 접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특히 네. TK, PK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아주 뚜렷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그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TK도 이재명이 38%나 올라가고 있고, PK도 지금 김문수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도리어 보수층이 결집하는 TK와 PK가 그 결과를 보고 이거 너무 심하잖아 하면서 결집하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주초만 해도 PK의 경우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한테 뒤지는 네네.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네. 이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PK에서 이재명은 35.3, 김문수 52.8로 아주 상당한 격차로 상당한 앞선 걸로 격차입니다. 나왔고, 네. 물론 TK에서도 어느 여론조사는 김문수와 이재명이 거의 뭐 오차범위 내까지 접근한 걸로 나와 있는데, 네네. 이 여론조사에서는 TK에 이재명 32.5, 김문수 57.3으로 확 한 20%가 넘게 차이를 벌였습니다. 네네. 제가 말씀하셨던 PK가 역전당하고 TK가 근접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제가 바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여론조사로 말미암아 아마 TK와 PK의 유권자들은 자극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후보 단일화, 강제 교체 사태 등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실망을 많이 한 그런 그 지역 유권자들이 암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재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경각심을 일으켜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조사의 결과를 보면 지지난주나 지난주보다는 훨씬 다른 결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리얼미터 네.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 목요일날 나오는 MBS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나왔습니다. 네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경제가 의뢰해가지고 조사한 건데, 지금 이재명 50.2, 김문수 35.6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준석 8.7. 그래서 14.6%. 이것은 지난 14, 16일 날 네네. 조사한 건데, 네네네. 21일 날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이재명 48.1, 김문수 38.6으로 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김문수 후보가 9.5% 네네. 뒤진 것으로 나왔지만 네. 이제는 한 자릿수로 지금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50.2 대 35.6으로 14.6이었는데 네네. 차이가 네. 이번 주에는 9.5로 한 자릿수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50.3, 김문수 43.5로 6.8%, 예, 예. 6.8%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13.9%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어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게 이제 어쨌든 아까 여론조사 공정과 리얼은 다 ARS입니다. 예. 전화 면접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MBS랑 비교를 하면. 근데 이 ARS에서는 확연하게 김문수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눈에 예. 띄고. 두 번째, 덩달아서 이준석의 지지율도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동반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과 리얼미터 같은 경우 3자 대결로 하면 이재명이 48.1, 그 다음에 김문수가 38.6, 그 다음에 이준석이 9.4 이렇게 해서 38.6에 9.4를 더하면 거의 똑같은 결과가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두 사람 다 3.0, 네.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은 0.7%가 올랐어요. 네. 대신에 이재명은 2.1%가 내려갔죠.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9.5%로 10%, 이 마의 지금 바짝 근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PK에서도 김문수는 53.6, 이재명은 34.4로 네. 완전히 뒤집었고 뒤집었죠. 20% 차이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네. TK에서도 48.2 대 33.1 이렇게 TK에서도 차이가 좀 벌어졌어요. 네. 지난주나 그렇죠. 이번 주 초에 비하면은 네네. 거기다가 지금 NBS가 지금 방금 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MBS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리얼과 그러면 여론조사 공정은 ARS고요. 그 다음에 MBS와 갤럽이 전화 면접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각기 다른 방식의 어쨌든 그런 그 여론조사를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추이를 보이느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4개 그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이 NBS의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은 46, 김문수는 32, 이준석은 10%로 ARS보다 전화 면접이 좀 격차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여기서 또 유의미한 건 이준석이 이번에는 두 단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네. 21일 조사에서는 9.5%였는데 지금 NBS 조사 여기에서는 10%로 네네. 드디어 두 자릿수로 올라간 거예요. 예, 두 자릿수로 드디어 올랐죠.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46이지만 3%가 빠졌고 김문수 후보는 32%인데 5%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난주 조사는 49대 27로 22% 차이가 났는데 어마어마했죠. 이번에는 14% 차이로 확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4%가 굉장히 큰 차이처럼 보이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는 언제나 점이 아니라 선을 봐야 되거든요. 그 직전 주가 22%포인트나 차이가 났는데 그거를 14%로 지금 좁혔다는 건 그만큼 동력이 있다.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물론 뭐 선거전이 막판으로 갈수록 각 진영이 결집하는 현상도 있지만 이렇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빠지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네. 최근에 이재명이 입방정을 떨어갖고 네네. 말 실수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또 하나 요인이라고 한다면 네. 지난 1차 TV 토론 네네.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렇죠. 지금 김문수 후보는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바짝 죽여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하나요? 세 후보를 각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떨어진 건 그 직전까지 이재명 후보는 로키였어요. 예, 로키. 로키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말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보수 지지 또는 중도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상당히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태도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논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예. 논쟁적인 그런 그 의제나 혹은 연설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뺐어요. 그래갖고 맹탕 어떤 면에서 간이 좀 간이 없는 예. 밋밋한 그런 그 유세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갑작스럽게 쉐쉐 그거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아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국어로 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고 예. 쎄쎄하고 그 다음에 120원 하고 그 다음에 호텔 경제학 예. 이 세 가지가 왜 연결이 되냐면 자기가 옛날에 했던 말들을 갑자기 끄집어내서 그거 옳다 하고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적응까지는 아니 이런 이슈들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말하지 말자라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이 호텔 경제학만 하더라도 2017년도에 이미 했다가 그때 당시에 좌파 경제학자들한테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걸 끌어오고 쉐쉐도 굳이 그걸 끌어오고 120원도 사실 뭐 그건 끌어왔다기보단 이제 얘기를 했다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런 태도들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결과가 이 지지율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 차원에서는 입조신 경계령을 내렸는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이가 입방정을 떨어갖고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커피 원가 120원 이것도 뭐 완전히 코미디 같은 얘기고 그렇죠.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도 뭐 상당히 케인즈 경제학을 원용을 해갖고 한 얘기지만 그것도 내용을 보면은 전혀 현실과는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네. 그걸 뭐 설명하려면 좀 복잡은 합니다만 네네. 본인 스스로도 극단적인 경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TV 토론에서. 네네. 그러면서 본인은 왜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가지고 이런 호텔 경제학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갖고 다들 괴짜 경제학, 코미디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경제학자들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화 같은 얘기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근데 참 희한해요. 이 정도 비판했으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또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거 10만 원 더 넣으면 100만 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하죠. 더 지금 늪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 호텔 경제학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오마이뉴스 기사를 제가 찾아봤더니 오마이뉴스가 비판을 했어요. 좌파 매체가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캠프 관계자도 이거 오류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전문가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지지자가 만든 그림이니까 감안해 주세요. 라고 그때 당시에 오마이뉴스도 비판을 했던 그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이. 그래가지고 하도 비판이 있으니까 뭐 공약집인가 어디서 빼버렸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내가 보도를 본 거 있는. 이번에 것 사진 같아. 빼달라고 공약집에서. 그 사진. 사진 빼달라고 포털에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이 TV 1차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이준석 후 협공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식으로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한 게 시청자들이랄까 또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 공정이 네. 1차 TV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네. 이재명은 44.2고 김문수는 43.7이에요. 네네. 거의 바짝 붙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을 안 한 사람들 안 여기는 본 사람. 48.8대 김문수 34.9예요. 예. 그러니까 TV 1차 토론을 본 사람들은 이거 이재명 안 되겠네. 살살살 빠져나가고 억지나 부리고 네네. 그리고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상대를 깔보고 그렇죠. 무시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결정적으로 이런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자업자득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이재명은 당시에
내로남극을 했어요. 내로남극. 네. 내가 하면 로렌스인데 남이 하면 극단적이래.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혹은 김문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잡아서 아니 국민의힘 계열 그 후보들은 다 그럽니까? 왜 다 극단적으로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가 극단적이에요. 자기가 극단적인 호텔 경제학을 예. 제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내용이다. 예, 예, 알아듣기 쉽게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기를 극단적으로 이런 호텔 경제학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을 극단적이다. 우롱하려고 해놓고는 120원도 그래요. 아니 자기 입으로 원가가 120원인데 8,000원, 만 원에 판다. 그러면서 아니 5만 원짜리 그거 닭죽 팔아봤자 얼마나 남느냐라고 했잖아요. 원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원재료값을 얘기했다라고 꼬투리 잡지 말라고 하고선 아니 윤석열 대통령 대파 얘기할 때 875원 그것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 마트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여기만 875원 파는 거 아니냐 다른 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당시에 마트 관계자하고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이 다른 곳도 이렇게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럼 870원은 그 적합한 가격이죠. 그걸 극단적으로 다 잘라서 지금 누구야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식하다. 어떻게 대파값을 875원이라고 하느냐. 이게 극단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